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6월 셋째 주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지난주 지수 하락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한요, 반도체 부분이 최근 수출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요, 스마트폰 부품주 하고요, 바이오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지수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49포인트 2.2% 하락한 2132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지난주 강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이에요. 자, 수급적인 현황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났죠. 개인들이 지난주에 2조원 넘게 매도를 했지만은 지난주에는 2조 4천억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지난주 소폭 순매수에서 4,400억대 매도로 전환, 기간이 2조원 넘는 순매수에서 그죠? 2조원 순매도를 보면서요. 지수가 그죠?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하락한 746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이죠. 개인들이 2,700억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도 2,400억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었던 한 주였어요. 기관들만이 3,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네요. 선물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죠. 12.8포인트가 하락한 278.40으로 마감이 되면서 4.4% 하락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2.2% 하락한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하락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면 선물은요, 비교를 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하고 그렇죠? 연관되는 거죠. 근데 이게 크게 덜 빠진 것에 비해서 선물이 많이 빠졌다. 베이시스가 그만큼 벌어졌다. 그러면 백어데이션이 더 크게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백어데이션이 이루어지면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초반까지는요, 이 현물 쪽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은 약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개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한 3,300억 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한 1조 3천억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1조 원대 매도를 보면서 기관들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까지 그렇죠? 3대 지수 다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회원 가입 무인이죠. 이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에 대해서 뒷부분에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고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현 장세에 대한 진단인데요. 지금 가장 크게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이 글로벌에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돈을 시장에 많이 풀었어요. 그 돈 자금이 주식시장에 오면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죠. 자, 근데요, 경제를 봉쇄했던 각국에서요, 그것이 재개에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과 나스닥은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죠. 코스피 지수도 본격적인 하락전 지수대를 회복하는 강한 V자 반등이 나타났어요. 자, 근데요, 이번 사태 재확산과, 그죠? 그리고 이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 부진, 그죠? 그러니까 주가하고 괴리가 확대되면서요,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얘기죠. 근데만 나온다 해도 지난 3월 달처럼 우리가 가격 하락이 아닌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그런 부분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요. 자, 이미 이번 사태의 경험을 한번 해봤고요. 또 새로운 돌발 악재가 아니기에 대처가 가능하죠. 왜? 한번 대응을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기도 최저점을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새로운 돌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날, 그렇죠? 먼저 하락했던 것처럼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아닌 처음 가격 조정 나왔다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기간 조정만 나온다서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것도 이제 장세 분석인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적으로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강도는 그죠? 크게 감소한 것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제 언제 순매수로 전환되느냐라는 관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신흥국 추종하는 펀드, 패시브 펀드에 자금이 일부 유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조금 유입이 됐다가 다시 또 유출됐다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관이 있는 것이 환율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1200원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한때 1200원이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하면서 1203원으로 마감됐죠. 자, 요 다시 한번요. 1200원 위에서 머물다가 1200원이 깨고 내려간다면 외국인들의 큰 폭의 순매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만약에 1200원대 머문다 해도요. 그동안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요 매도가 나온데도 크게 안 나오고 오히려 순매수가 되면은 오히려 들어올 물량이 많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상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러한 시기 문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에 좀 우리가 지표상으로 중요한 게 좀 봐야 될 부분이요. 중국의 5월 소매 판매죠. 자, 우리가 왜 중국의 소매 판매가 중요하냐면 한국 수출의 25%가요. 중국 수출이라는 점에서 중국 소비 경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소비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에요. 우리가 생산 활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고 이는 한국 수출 경기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요 발표가 15일 날 나오죠. 월요일 날 나와요. 아마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호재와 악재가 맞부닥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뭐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큰 폭의 약세 가능성은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그래서요 국내 증시의 V자 회복으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낮다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각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판단했을 때요 향후 조정장에서 하락폭이 작은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 해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반등장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요번에 그죠 경기 민감진 철강 기계 조선 화학 이런 것들이 강하게 떴다가 이번에 같이 하락하죠. 순환매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순환매가 끝난 이후에 단기 조정이 오고 조정이 끝나면 주도주 랠리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 수소차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및 이 신사업 초기 기업 육성 펀드 유탁 운영사를 설정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사업부는 오늘 2021년 2월에 시행되는 수소법에 따라 지정되는 수소 전문 기업에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그러니까 정부 지원책이 계속적으로 수소차, 수소 에너지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해서 아마 다음 주에도 뭐 단기 상승에 따른 뭐 수소 관련 종목들의 조정은 뭐 한 2, 3일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는 모습인데 이때가 이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2000에서 900까지 빠졌다가 강한 V자 반등이 나왔죠. 한 1700포인트대인데요.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가는 V자 반등으로 높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못 따라오면서 퍼가죠. 이때도 한 20배 가까이 벌어졌죠. 지금 뭐 25배라 하죠. 지금 현재와 비교하면 12개월 선행으로 하면 12배 정도인데요. 자, 이때도 그러한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 조정, 이게 아니 기간 조정을 거쳤고 가장 또 벌어졌을 때가 2010년 4월달 요 음봉이 나온 날이죠. 여기 또 여기 양봉 그리고 음봉 밑꼬리 달 때 이때가 고점 대비해서 한 13% 조정, 그러니까 한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시장 하락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건요, 글로벌 지수인데, 이쪽에 이제 다우 지수죠.
주말에 마감됐는데 477, 그러니까 낙폭했다는 하루 반등 줬고, 나스닥도 반등 주는 모습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대만과 니케이 지수인데요. 다 밑꼬리를 달아주고, 그죠? 양봉 모습 끝났다. 그래서, 요번에 뭐 크게, 지난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조정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정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고 있는 수소 관련 종목이 있죠.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국, 일본도 그리고 한 나라가 더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3개국만 이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국한된 수소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된다.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는 호주, 중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등이 확산하고 있고, 최근에 독일 정부가 수소 에너지 개발에 총 12조. 또 독일이요,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다른 여타 종목, 뭐 영국의 이제 프랑스 여타 나라한테도 이 수소 개발의 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수소 토록 제조사인 니콜라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4거일 만에 137%. 이것뿐이 아니죠. 영국에 있는 수소 전문 기업인 아이템이 최근 7개월 동안의 주가가 440%. 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라는 얘기죠. 수소차가. 그래서 단발성일 가능성은 조금 작지 않나.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요.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송됐고, 지난 2월 수소 산업 육성을 골자로 수소 경제법이 공포된다. 현 정부가 수소 사업에 적극적이다라죠.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그죠? 조금 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물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전기차처럼요, 어떠한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기대감으로 지금 수소차가 그러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마 그때보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은 계속적인 상승은 조금요,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수소차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은 되고 있지만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왜 실적을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가 올 연말 내년까지는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수소는 그렇게 연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두산 푸얼셀, S 푸얼셀, 수소 연료 전지업체죠. EM코리아는 자회사가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일진다이어는 현대차의 자회사가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죠. GM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운전 장치에 들어가는 전동식 워터 펌프를 만들고, 상하프로 탱크는 수소 배터리 핵심 소재 분리망을 해서, 저는 이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일진다이아, 상하프론테크를 관심 갖지 않지만 최근 단기 상승에 따라서 한 2, 3일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관심 갖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분들은 한 2, 3일 조정 나올 때 두산 푸얼셀, 이것이 가장 세다,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 보시면서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요 두산 푸얼셀, 그렇지 않고 뭐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은 일진, 상하를 2, 3일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갖자.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어제 방송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2분기 실적 장밋빛 했어요. 2분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보다 크게 개선되는데요. 지난달, 그럼 이 5월달이죠. 반도체 수출이 7.1% 증가했다라는 내용이죠. 4월, 5월 한국 수출이 20%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7.1% 했고, 이번 달 1일서부터 10일 수출액도의 반도체 부분은 22.6%나 증가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특히요, 이 반도체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최근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죠? 자꾸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너무 상반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그죠? 하반기에는, 그죠?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활성화, 판매 촉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상반기에 극히 부진했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수요가 점차 개선이 되면서 상반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바일 판매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요. 물론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일부 상승했는데 만약에
판매량이 부진하면 다시 주가는 하락하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인데요. 2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50조 원, 영업이익이 5조 6천 원으로서요. 작년 2분기 대비해서 9.9% 영업이익은 14% 정도 감소할 걸로 보죠. 근데 여기서 봤듯이요. 반도체 부분,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반도체 부분이 2분기에는 그죠? 19.5%가 증가를 할 걸로 보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죠? 52%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 참고를 하고요. 반면에 스마트 부분이 그죠? 예, 영업이익 1조 6천원에서 31% 감소한다. 지금 다 좀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죠?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스마트폰은 단기적인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언제 언급했던 것이 이제 코미코, 그죠? 저기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세정비 코팅 작업인데 글로벌에서 경쟁이 심하면 심한 데서 수혜를 본다 그랬죠. 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어차피 청약이 다음 달 초순이에요. 예, 제가 6일인가 7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 그건 이제 청약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에 따라서, 그죠? 반등 나오고. 그리고 테스나, 그죠? 자, 테스나 한번 움직일 때 됐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대응 전략 세워드렸죠. 한번 관심 갖다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이 장비주죠. 원익 IPS, 뭐 PS, 그죠? 예, PSK인가요? PSK 그리고 유진테크,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유진테크는 좀 떴으니까 제외하고 원익 IPS 정도 우리가 관심을 그리고 PSK 정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종목을 보면은, 그죠?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건 아까 만들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그죠?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자꾸 뭔가를 군부를 떼듯이 뭐가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 인세로 기판, 한번 요거, 우리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BH, 그리고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다 이것이 이 PCB 인쇄회로 기판 내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죠. 특히 BH는 제가 많이 강조해야 돼서 우리가 조정의 끝 마무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터치 패널과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BH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스마트폰 한 개당요 15개에서 17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탑재가 되는데, 폴더 부폰 요번에 8월달에 폴더폰 2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Z 플립도 그죠, 요번에 5G용으로 또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화면이 커지면은 이 스마트 한 개당 들어가는 연성 회로 기판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일체형 Y 옥타가요 이 단가가 일반 2배에서 6배가 비싸다 그러죠. 이러한 때 수혜를 보고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 너무 차트를 안 본 것 같은데요. 자, 먼저요. 요 부분이 그죠? 일진 다이아 그죠? 그래서 좀 단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조정 받으면은 일진 다이아, 상하 프론테크 그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죠. 한번 우리가 요전에 조정, 요번에 처음에는 못 샀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들요. 뭐 매매 정지 금요일 당했다가 이제 월요일 날 나올 텐데, 조금 공격적인 사람들은 좀 조정을 보면서요. 한번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이제 코미코, 그쵸? 그리고 테스나, 테스나 좀 많이 빠져서 낙폭에 따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코미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AD 테크놀로지 이제 청약을 앞두고 주가 관리가 들어갈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익 IPS, 그죠? 장비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한 10조, 그리고 낸드 프레시 쪽에 8조, 조만간에 또 DRAM 쪽에서 한 15조 정도 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투자 초기에 그죠? 장비주도 수혜가 나올 수 있다.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PSK죠, 그죠? PSK도 장비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스마트폰 연성 인쇄회로 기판 쪽에 그죠? 인터플렉스,
그죠?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BH, 그죠? BH는 오히려 플러스 나왔어요. 그죠? 제가 요 3일 전에, 그죠? 요 2, 3일 조정 받을 때 장대 양봉 나오고 이틀 3일째, 그죠? 눈여겨보자 했는데 어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프렉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다 인쇄로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움직임이 않고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죠? 인터프렉스도 어저께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를 해주는 모습. 그렇죠? 이 BH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에서 우리가 인쇄로 기판, BH, 인터프렉스, 코리아 서킷도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달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너무 상반기에 나빴기 때문에 그죠? 이벤트를 하던 뭐를 하던 해서 하반기에는 애플이나 삼성의 판매량을 증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부품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바이오죠. HLB죠.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했어요. 아마 유상증자 신주 발행일이 6월 19일. 그리고 무상증자가 6월 23일이에요. 자, HLB 다 아시죠? 리보선의 간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 또 최근에 블랙록이라는 펀드에서 219만 주 또 매수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난 3월달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전혀 빠지지를 않았다. 그럼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라뇨?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요. HLB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한번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켜줘야 된다 했죠. 저는 지난 이 고점 부근 그렇죠? 한 10만 초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없다. 수급적인 상황 보십시오. 개인들 매도 계속적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10만 5천 원 밑에서 그리고 10만 초반대에서는 우리가 한번 서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물론 아까 말씀드린 19일과 26일인가요? 이제 신주 발행이 되는데 그 물량들만 조금 지나가면요 아마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HLB 10만 초반원대 초반대 관심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문자로 회원 관리를 해 드리는데요. 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요것은 이제 지지난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브리핑 또 추가죠. 우리가 4, 50만 원대에 처음 우리가 브리핑을 보내드린 종목인데 이제 내용이 회사 개요 그리고 상승 논리도 1, 2, 3, 4, 5에서 어떠한 게 리포터식으로 최소한 이 회사가 왜 좋은지 그리고 뭐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아마 매매하는데 그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보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면요 훨씬 수익에 그죠?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회원 모집이 있죠. 3개월에 100만 원이에요. 자, 좀 지수가 뭐 어느덧 지금 다 뭐 연중 최고가 내지 지금 거의 다 회복을 시켰는데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매매 방법이 좀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종목만 추격 매수를 해서 또 빠지면 팔게 되는 그래서 뒤따라다니는 움직임보다는요 항상 시장에서 그렇죠? 움직이는 인기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놓고 인기 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눌림 그러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니까요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한번 공감이 간다 하시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